자, 오늘 뭐 3200포인트 훨씬 넘었다가 밀려가지고 이제 저기 3100포인트 중반대까지는 이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은 좀 이렇게 올 때니까 이제 좀 걱정들도 많이 있고 본격적인 조정 온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도 있고요, 그죠? 예,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했는데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더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은 좀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저기 뭐 그 여의도 있죠?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갈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서 조금 거품적인 그런 성격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탄력이 있기 때문에 더 간다. 당분간은 이제 더 간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에 이제 이미 거품이다. 그래서 이미 거품이 있고 빠져도 이제 벌써 빠졌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뭐 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에, 여러분은 어디 쪽으로 배팅을 하고 싶은가요? 더 가게 더 가는 쪽으로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좀 더 가겠죠, 그죠?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든지 쉼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더 가기는 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음, 저는요 그것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어차피 뭐 둘 중에 선택지가 두 개라면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맞춰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여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것에 의해서도 다 갈 그 전망치도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니까 당분간 더 갈 것이다. 조정 올 것이다. 특히 이번 주 옵션 만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관망 또는 매수예요. 네, 그게 그랬는데 뭐 그거보다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제 좀 조절을 한다 그런 말들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출이 나간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열 조치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뭐 전세금 또 빼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주식 투자에 나선 것 같은데요. 그것만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다 SNS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SNS에 보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연결되어 있고 하는데 아마 주식 투자는 조금씩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SNS를 보다 보니까 그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우량주, 우리나라의 우량주를 이제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데 삼성전자를 이제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조금 사가지고 이제 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매매를 하고 있냐면은 분봉 있죠, 분봉.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딱 켜놓고 있죠. 분봉을 뭐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봉을 켜놓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매수 매도를 하나 봐요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요거 보면서 이제 샀다 팔았다가 하고요. 이게 보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데 또 보니까 이제 또 아이 그 매수를 한다는 것이 운전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매도를 해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 위험하죠, 그죠? 운전하면서 무슨 주식 투자를 한다고. 예.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분봉 켜놓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거 보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무슨 분봉 매매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삼성전자를 가지고요. 분봉 매매하는 사람은 참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기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수익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익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게 오르고 내리고 요거 맞춰 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걸 수익 내겠다고 하는 거 참 그거는 좀 제가 보면서 좀 웃기는 웃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상 좀 올랐다고 요 며칠 사이 이제 이렇게 올랐다고 상한가도 뭐 기대해 본다. 아니 뭐 삼성전자가 상한가 나오는 종목입니까? 삼성전자는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 오늘 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고 상한가도 기대해 본다. 그러니까 완전 자기 소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일러주고 싶긴 한데 그걸 보면서 또 현재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도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뭐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이거 삼성전자는 있죠. 그 분봉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단기 매매하는 종목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누가 단기 매매를 합니까? 중소형주도 아니고 삼성전자는요,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바닥에서 잘 큰 위기가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삼성전자가 큰 조정을 끝냈지 않습니까? 끝내면은 이 바닥 대비해 가지고요. 100% 정도는 먹여주는 종목입니다. 항상. 항상 그 100% 정도의 수익은 먹여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병고기 나오면 사가지고 지그시 가지고 있으면 다 먹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삼성전자. 여기 보면은 4만 5천 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4만 5천 원짜리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거 다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까? 맞춰도 뭐 맞출 필요가 없죠. 맞추려고 하면 이거 이제 엇박자 나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확 날아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어이쿠 놓칠 수가 있죠. 놓치게 되면 이제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잡기 애매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매매하는 방법은 쉬워요. 뭐 쉽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 내기가 좀 쉬운 종목인데 이러한 이제 3월 달에 우리 코로나 왔죠. 이럴 때 큰 위기라든지 이럴 때 딱 매수해 가지고요. 뭐 바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100% 정도는 먹여주는 종목입니다. 4만 5천 원에서 사가지고 지금 9만 원 넘어갔으니까 그죠? 이 100% 수익 난 거죠, 그죠? 이 지그시 가지고 오면 100% 수익 난다고요, 이거 종목은. 그리고 저기 이제 이 종목도 보면은 예전에 여기 보면은 16년도 이제 오를 때도 보면은 이때 한 2만 2천 원대였죠. 지금 이제 그때는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는데 지금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보더라도 여기 한 2만 2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한 5만 원 이상 갔죠. 가지고 있으면 100% 이상 수익 난다고요. 물론 바닥에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100%는 아니지만은 바닥 대비 고점은 100% 정도는 충분히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실질 매매는 그래도 한 70%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잘 매매만 한다면은 한 70%는 그래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한 100% 정도 수익이 나요. 자, 그리고 여기만 그렇느냐? 또 아니죠. 저기 아래서 올라갈 때 여기도 보세요. 2011년도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냐? 우리 2011년도 어떻습니까? 시장 한번 와장창했죠. 리먼 사태 때 이후에 큰 반등 이후로 큰 반등 이후로 하고 이제 2011년도 조정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조정에서 삼성전자 출발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보면 그때 14,000원, 15,000원이 안 되는데 여기 3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럴 때 잘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푹 파질 때 있지 않습니까? 큰 위기가 온다든지 그럴 때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100% 정도는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매매할 필요 없죠, 그죠? 가만히 들고 있어도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일 분봉 보고 힘쓴다고 더 거기다가 더 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삼성전자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 먹여주는 종목이죠. 음.
근데 그걸 뭐 단기 매매 하려고 막 그렇게 힘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가지고 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을 가지고 단기 매 분봉 보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니 참 그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걱정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투자를 잘 해오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 질투를 느낀다. 대부분의 이제 심리가 그래요. 주식 시장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나도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 지금 주식 사면 다 돈 번다고 하는데 일종의 질투감. 여러분 이런 질투감이 늦을 때 있죠. 그럴 때 심리는 보통 보면 어떤 고점권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심리죠. 네, 네 어서 오세요. 심리. 바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야 될 때는 주식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 3월 달에 코로나 왔을 때 여기서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그때 뭐 몇 번 고수들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늦게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에 보면은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일정의 질투예요. 손이 안 나가요. 네. 다음에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때가 좋은 기회였죠. 푹 내려올 때 코로나처럼 푹 빠질 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언제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그때가 기회를 찬스라고 생각해야죠. 마음만 먹었습니까? 사야지 했는데 실제 되니까 손이 잘 안 나가나요? 다음에는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한번 사보세요. 그럴 때는 이제 행동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는 매수보다는 도망가기에 바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도망가기가 바빴지 뭐 매수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다 그러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까지 올라올 줄 알았다면은 그때 좀 사는 건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기는 조금 샀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교훈은 한번 저렇게 들어올 때 이제 그때 좋은 종목을 좀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좀 이격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이제 조정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죠.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저기 아래서도 좋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이제 틀림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걱정인 게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온다면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그동안에 보면 먹는 것만 생각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시장이 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아주 큰 상승입니다. 이거 불과 일주일 만에 3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수익이 나서 좋기는 한데 우리 열공주신 버팁니까? 네. 뭐 물론 버텨야죠. 뭐 이 정도 조정 들어오는 거 버텨야죠. 좋은 종목이라면 당연히 버텨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뭐 그 정도는 그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버티고 조정 들어온다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종목들이 오르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응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던져야 되는 건가? 그동안에 이제 3위는 좀 그래도 먹여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던지고 나와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 조정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걱정이 됩니다. 끝까지요. 자, 그래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정이 있기는 하는데 물론 버티는 것도 중요한데 뭐 무조건 버티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 있죠. 여러분의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종목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시장은 결국은 이렇게 큰 조정도 어떻습니까? 큰 조정도 이거 버틴 사람은 지금 다 먹었죠. 예, 다 수익 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올 때 잘 견뎌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우리 여기 88TV니까 우리 회원님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래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보더라도 다 어느 정도 참은 사람 버티기만 하면 다 돌아온 거는 알고 있는데 왜 못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이 이번 조정이 뭐좀 이격이기 때문에 좀 제법 들어올지 아니면 그렇게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좀 하나하나 쌓아 나간다면 괜찮을 거예요. 큰일 안 나잖아요. 여기 막 빠지고 할 때 모니카님은 여기 빠질 때 이때 견뎌 보셨습니까? 이때 무서웠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망할 것 같죠. 계좌가 그냥 절반씩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다 절반씩 달아났거든요. 막 1억 있는 사람 5천까지 내려가고요. 몇천 있는 사람도 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이상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버텼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잘 몰라가지고 버텼는데 이제는 어때요? 큰일 안 나더라. 좋은 종목만 가지고 있다면 큰일 안 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이런 거 와도 이제 이거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조정도 아무 조정이나 다 견디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같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나가고 하나의 종목이 어떤 잘못되거나 좀 뭐 악재가 좀 회복하기가 힘든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꾸 실적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탈을 해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조정이 올지 어떻게 그걸 예상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조정이 오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이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인데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 뭐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은 뭐 조그마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양이 우리가 완전히 그냥 격리되어서 전혀 밖에 안 나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조금 생활을 위해서 잠시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바이러스가 전혀 묻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확산할 만큼의 그 정도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면역력이 약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한 작은 양의 그러한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 병을 이제 앓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조정이 있거나 말거나 만약에 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은 역시 이겨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조정도 이겨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조정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비교적 조금밖에 못 견딘다.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각자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몇 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폭넓게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있죠.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조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한 선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0만 원어치 종목을 산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 종목이 10% 조정을 똑같이 받았다고 해요. 같이 사가지고 1,000만 원을 산 사람은 10% 조정하니까 1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500만 원을 샀어요. 그 500만 원 사가지고 내려가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같은 그런 하락폭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물론 이제 작은 비중으로 이렇게 폭넓게 싼 사람은 내려오더라도 그 퍼센테이지는 크더라도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사가지고 누구는 잘 그래도 이겨 나가는데 누구는 못 견디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조금 힘들더라,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 뭐 하락이 마냥 편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한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나요? 사실 요거는 있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진입을 한 분들 아마 6개월이 채 안 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는요. 혹시 여러분도 계신가요? 나 주식 투자한 지 6개월 미만이다 하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근데 이제 6개월 미만인 분들은요. 하락다운 하락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 있죠. 이거 사실 조정이죠. 물론 조정은 조정인데 이것은 그렇게 아픈 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3,000포인트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기억은 있지만은 그때 아픔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 다 까먹어 버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그 평정심을 읽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똑같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는 거 감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내려와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그 선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우나 가가지고 남자들 그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누가 잘 오랫동안 버티느냐. 그것도 이제 각자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좀 한계가 이렇게 오는데 억지로 이기겠다 버티면 어때요? 잘못하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설정 범위, 하락에 대한 어느 범위를 내가 설정하고 있는 사람은 조절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버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이미 조절에 들어가겠죠. 조절을 하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대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냥 그냥 들고만 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기 보유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이제 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보통 초보자들 보면은 오른 뒤에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심리가 뭐냐면 이러다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반등 오겠지, 더 가겠지 하는데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가 내려오고 그러죠. 특히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한 다음에 고점에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할 때, 꺾일 때 보면은 이제 좀 깎아주는 것 같거든요. 오를 때는 많이 안 깎아주다가 이게 이제 경곡이 와가지고 하락이 시작되면은 깎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때 들어간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조정이 짧게만 하고 끝나는 조정이하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어때요? 하락해버리는 그러한 조정이죠. 그러니까 하다가 이미 저만치 들어가고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어떤 선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내가 어때요? 행동이 안 되죠. 그냥 자포자기지 않습니까? 그죠? 에이 나중에 이제 그냥 울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물론 좋은 종목들은 돌아오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짧게 걸리면 괜찮은데 오래 걸려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매매를 하는데 장기가 아닌 분들은 이러한 이제 상승 구간을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못 몰리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오면은 다음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오를 때 어떤 종목은 조정 중이고 어떤 종목이 조정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미리 이렇게 좀 준비가 되면 다음에 또 상승하는 종목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데 일정 범위 이하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내가 행동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물려가지고 어때요? 또 시간을 보내게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못하면 슬럼프 옵니다.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슬럼프가 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이 도달하기 전에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선 이하로 빠져버리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내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나는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 그 이상 빠지면은 어느 정도 좀 내가 대응을 하겠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냥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떤 종목은 오랫동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 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겠어요.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온다면은 조정이 온 다음에 내가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또 잠겨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대응이 되어지는가. 항상 조정할 때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이제 6개월 미만 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상승만 계속 쳐다봐가지고 예, 그 나중에 이제 조정할 때 보면 사람 심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부분도 좀 한번 경험해 보면 아 그때 이제 그게 그거였구나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보세요. 내가 얼마치를 샀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얼마 이상 내려가면 힘들겠다는 그 기준들 있죠. 종목을 보면서 어떤 거는 많이 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작게 산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많이 산 거는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어때요? 패닉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이하로 빠지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네, 축소를 한다든지 그러한 전략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기로 가시는 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그건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여러분 각자 이제 매매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매매 방식이 이제 다 다를 건데 여러분 그 격언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매수를 잘 하였다면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잘 매수를 하였다면은 자동적으로 매도할 때를 알게 될 거다라는 거.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책 읽거나 그럴 때 공부를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한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없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잘 되어진 매수는 매도할 때를 알게 돼요. 이 무슨 소리일까요? 들어본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네. 이거는 없어요? 모니카님 없으시구나. 매수를 잘 하게 되면요. 매도할 때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뭐 종목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산다는 것이 아니죠. 예. 적어도 내가 다루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죠. 뭐 삼성전자라고 할더라도 보면은 이 오르고 내리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앞에 오를 때 보면은 자 삼성전자 제가 이거 삼성전자는 저기 바닥에서 한번 출발하면은 한 100% 수익 날 때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했죠. 100% 정도는 오른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를 때 오늘 출발해 가지고 매일 그냥 매일 조금만 오르더라도 매일 조금씩만 오르더라도 꾸준하게 오르는 건 아니죠. 비교적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등락이 있잖아요. 그죠? 등락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고 하나의 어떤 요거보다는 좀 더 작은 추세.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오르고 내리는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고 매매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각자의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매매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 어떠한 어떤 추세를 내가 따라가겠는가 그것이죠. 내가 매매하는 스타일로 볼 때는 나는 어떤 추세를 다루는가. 그러면 그러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추세가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가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이 조종 이거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이런 조정은 이제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3만 4천 원까지 갔는데 여기 조정 오니까 2만 9천 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벌써 얼마나 날아가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된 조정이 어떻습니까? 다시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여기가 보면은 한 석 달 정도가 이제 흘렀죠. 가격으로도 보면은 3만 4천 원에서 한 2만 9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이러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다루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추세가 되는 겁니다. 추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루고 있는 추세는 어떤 추세를 쫓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어때요?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매도할 때도 알게 되는 거죠. 뭐 큰 추세를 간다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큰 추세가 망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중간에 이런 추세를 쫓아서 가는 분들은 이러한 조정이 와서 지금 중간에 보면 이런 상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승들이 꺾일 때 여기 보면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러한 꺾이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매수를 그 기준에 따라서 잘 매수를 하게 되면 저절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음. 자,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면은 자 이제 여기가 이해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추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마 나는 있다 하시는 분. 아마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시장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보고 있는 추세가 꺾이는 게 나오면 그때 행동하기만 하면 되니까 꺾이면 그냥 그때는 이제 축소 내지는 매도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전략은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머니님. 내가 그게 내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이 지나버렸어요. 빨리 행동해야 되는데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안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안 되니까 이미 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팔기도 애매하고 그러자고 다시 반등까지 기다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버텨버리는 거죠. 예, 물론 뭐 버텨도 좋은 종목은 올라옵니다만은 그 이제 투자 원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내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큰 추세를 따라서 좀 멀리 바라보고 간다면 그것은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내 기준에서 이미 벗어났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있으니까 어중간하니까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요 우리가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시죠 NC소프트? 지금은 거의 뭐 100만 원 이제 찍었는데 예전에 이 NC소프트가 참 멋있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우리가 그때 리먼 사태 때 여기 매수해 가지고요. NC소프트를 이제 상당히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바닥에서 딱 산 게 아니고 좀 앞에서 샀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 가지고 이제 여기서 푹 빠져버린 거죠. 아마 5, 6만 원대에서 산 거 같은데 그래 가지고 푹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멋지게 요즘같이 아주 멋지게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닥 대비 단숨에 한 10배가 올라가 버린 종목인데 자 이때도 이제 그거죠. 기준이 있었던 분
기준이 있었던 분들은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나갈 때까지 결국은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서 38만 원까지 상승했거든요. 고점. 물론 38만 원에 팔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 30만 원 위에서는 이제 팔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를 쫓아서 가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쭉 추세 타고 이렇게 올랐죠.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제 얘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미 뭐 이탈을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나오려고 하면은 이 상승의 마디가 끝났을 때 장기가 아닌 이상 이 상승의 마디가 끝났을 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락하 20만 원까지 보았다가 15만 원 정도 깨고 내려가니까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마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왔냐면은 10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내려와요. 20만 원 있던 것이. 그러니까 상승해 가지고 고점 대비 벌써 절반이 부러져 버렸죠. 이제 이렇게 되면 더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쳐 버렸죠. 그러니까 지나쳐 버리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마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좀 살아나는가 했더니 또 빠져버리고, 그죠? 또 빠져 15만 원 아래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또 가는가 하다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셉니까? 거의 뭐 한 1년 이상, 1년 가까이 되어 버립니다.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 버리느냐? 뭐 좋은 종목이니까 언젠가는 또 가겠지 하는데 1년 가까이 이제 별로 가는 거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때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더 날아갔죠. NC소프트 여기까지만 상승하고 쉬고 있는데 그때 자동차들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거 빨리 이거 내 종목은 여기서 쉬고 있는데 자동차는 뻥뻥 날아가는데 저것을 잘라 가지고 절로 지금 이사 갈까 막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도 지금 이제 물려 있으니까 또 안 되고 근데 그런 종목은 이미 저기 막 질투가 날 정도로 막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죠. 이번에 현대차도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뻥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안 돼가지고 이제 그 길로 옮겨버린다고요. 그게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르고 나니까 이게 이제 자르고 나니까 또 상승이 나와가지고 27만 원, 25만 원, 막 27만 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그냥 가지고 있을 텐데 괜히 옮겨가지고 예? 1년 동안에 잘 참다가 꼭 이런 종목은 이 막 빠져가면 이거 자르게 돼 있습니다. 참다 막 빠져가게 되면 자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더 먹을 조금만 더 참았으면 더 먹었는데 그죠? 더 먹었는데 그 NC소프트가 이때까지는 다 박수 치고 있죠. 뭐 막 좋았다고 박수 치고 이때 다 다짐을 합니다. 오 좋은 종목이니까 나 이거는 잘 가지고 있을 거야. 천정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잘 가지고 있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갔을 때는 저기 38만 원 있죠. 요거 구경한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돼요. 여기는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이렇게 갈 줄 알았겠죠. 또 이렇게 갈 줄 알았겠죠.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길게 멀리 보면은 사실 추세는 살아 있던 거거든요. 이런 조정이 있고 1년 정도 조정을 했지만 추세는 살아 있었던데 가는 건데 이제 멀리 이렇게 키우는 사람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그게 누가 더 잘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를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이런 마디를 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했다 이제 조정하면은 또 가기는 가는데 여기가 또 수개월 동안 어때요? 막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만 원 위에 한 26만 원에서 20만 원 아래로 이렇게 푹 빠진다고요. 그럼 또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만 이제 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전략이 이게 안 맞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도 어때요? 또 이게 엇박자 난다고요. 참다 아유 지금이라도 저쪽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옮기고 나면 어때요? 내가 옮긴 종목이 이제 주춤하면서 못 가면서 팔았던 종목이 오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왜 일어나느냐?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 팔고 나면은 나는 팔고 나면 오르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조정 들어오더라.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전략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 그냥 올라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오르고 있을 때는 내가 과연 이 쫓아가는 추세가 어느 정도를 나는 쫓아가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이 주식 투자하는 거는요 그냥 장이 좋아가지고 그냥 우연히 수익 난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추세 내가 다루고자 하는 추세가 있으면 그러한 추세가 살아나는 것을 포착해가지고 끝날 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어떤 전략에 의해서 그건 수익을 만든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안 해요. 종목 하나 추천받았다고 해서 수익은 났지만은 나중에 또 애매하게 지는 것은 내가 그런 바라보는 그런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설정을 잘 해서요. 뭐 추세도 그렇고 아까 이제 조정 들은 거 감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추세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LG 화학도요. 이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였거든요. 많이 이때 여름에 참 많이 샀습니다. 지나고 보면 지금 이제 LG 화학도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간 건데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이 없이 들어오신 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가 어때요? 꺾였다 하면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 추세가 꺾이는데 그래도 천정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천정은 나오니까 내가 천정을 바라볼 때는 가져가겠다 하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가야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면은 내가 늦게 들어왔지만은 이탈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여기서 잠시 이제 하차를 했다가 다음 기회를 생각해야겠다면 이 고생 안 하잖아요. 이거 사실 이거 고생은 아니죠. 고생은 아닌데 뭐 우리한테는 고생이 아니지만은 이제 처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힘들다고요. 매일 먹어야 되고 못 가면 바로 나와야 되는지 아는데 2개월 동안 이렇게 조종하고 안 가봐요. 그분들한테는 이거 힘든 거지. 잘못된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거기에 설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다 이제 시장이 망가진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격이 좀 커요. 사실은 이제 이격이 이렇게 큰데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고점을 만들 때 그러한 모습과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고점에 보면 이격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그 좀 이격이 큰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이제 좀 흡사하기는 합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흡사하긴 하니까 지금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제 중중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 더 갈 거야 더 못 갈 거야 그걸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가 대비가 돼 있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현대모비스도 좀 이렇게 이격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보실 분은 상관없죠. 멀리 보신 분들이 이거 이렇게 상승한 거 다 반납해가지고 30만 원 아래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설정을 해야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게 아니면은 내가 이제 좀 비중을 줄인다 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있죠. 시장 조정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잘 가는 장에도 내가 보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끝났다 하면 어때요? 시장은 아무리 뜨거도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종목이 이제 좀 꺾이는구나 생각하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잘 가는 장도 내 종목이 못 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내가 다루는 추세가 끝나면 그리고 약세장이라도 종목이 오르고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계속 하고 있다면 어때요? 그냥 홀딩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종목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한 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뭐 크게 여러분이 이번에 아프거나 다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머니33님은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또 큰 걱정은 없겠네요, 그죠? 예. 혹시 파생하는 분 계세요? 파생하시는 분? 아마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저기 만기가 목요일이니까 옵션 만기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걱정이 되시겠는데 현물하시는 분은 그 파생 우리는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는 막 그게 파생하고는 조금 그래도 괜찮으니까 거리가 바로바로 그렇게 이제 결정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암튼 이제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실 좀 흥분했어요, 시장이. 지난주는 굉장히 우리 좀 다이나믹하고 짜릿했지 않습니까? 막 지수가 이렇게 빵빵빵 날아가니까 그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막 오르는 그러한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 언제 구경을 해보았습니까? 그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막 그때 힘들었죠. 아이고 이 시장 얼마나 갈 거냐. 그 요만큼만 올라가 주는 것도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때 그죠? 쭉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요 정도 방등만 오더라도 그래도 좀 숨통이 튈 것 같고 조금은 그래도 반갑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걸 보았다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고 조금 우리가 편정심을 좀 갖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좀 흥분돼 있는 마음들 있죠. 이런 걸 좀 낮추세요. 조금 보고 이익 보고 그랬습니까? 매도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기가 한계가 되어진다면은 천정은 되겠죠, 그죠?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천정을 만들면서 이제 끝날 테니까 여기도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이런 조정이 있었지만 좀 더 갔고 이러한 쌍봉 정도는 나와야 돼요. 천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약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아주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봐도 되는데 이격에 대한 이제 준비는 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눈높이를 너무 저기 너무 크게 잡지는 마세요. 지금 뭐 사놓으면 막 팡팡팡 튀어버리니까 아주 그냥 가린 이제 배밖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올라면 성이 안 차는 거죠. 이거밖에 안 올라왔어 막. 예? 장 열렸으니까 그래도 오늘 10% 이상 뭐 좀 띄워줘야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그런 만약에 기대가 있었다면 조금 낮추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아무튼 이제 물론 뭐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옵션 만기 날 또 이제 방송이 있겠네요. 그때 뭐 어떤 모습을 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번에도 뭐 우리 시장은 대세상 성장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장 전체가 뭐 망가진다든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시간 금방 가버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세요? 뭐 저도 뭐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아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설정을 잘 해놓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서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목요일 오후에 또 이제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성공 투자 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